이번 시간에는 원천징수의 사원 등록 메뉴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회사는 2001번이고, 이제 원천징수 탭의 첫 번째가 사원 등록이에요. 여기다가 이제 회사의 사원들의 기본사항,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의 부양가족, 인적공제에 해당하는 사항들을 입력하는 겁니다. 메뉴는 뭐 책에 다 해당 메뉴가 설명되어 있으니까 문제를 입력하면서 메뉴를 배워보도록 할게요. 다음 자료를 2001번 사원 등록하십시오. 제시된 자료 위에 내용은 기본값을 적용하거나 입력을 생략한다. 우편번 입력 생략하시고 사원 3명 있네요. 4번 101, 102, 103으로 사람을 다 하나씩 등록하시면 되겠네요. 101번 안정환 주민등록번호 외국인이 나올 일은 없으니까 1번 엔터 치시고 그 다음에 주민번호 이것도 번호가 맞으면 파랑 검정색 틀리면 빨강색으로 떠요. 그거 뭐 상관없는 거고 입사일자 2001-01 1월 1일 그 다음에 내국인 외국인인 경우에는 뭐 국적 상관없고 주민 구분은 주민등록 번호 입력됐고 거주자 한국 그 다음에 국외 비과세 다 건너뛰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무슨 직이냐면 사무직이죠. 사무직인 경우에는 그냥 부 건너뛰시고 주소 우편번호 입력 생략하라니까 곧바로 여기다가 마포 입력을 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나머지 것들은 제시되지 않았으니까 다 건너뛰시면 되고 간단하게만 설명하도록 할게요. 두 번째 사원 102번 홍명보 주민번호 이렇게 번호가 틀리면 여기 빨간불 들어오죠. 이렇게 해서 번호가 맞아야 된다는 얘기네. 다시 680704132391 2001 1월 1일 내국인 주민등록번호 이 사람도 다 사무직이고 건너뛰고 주소 서울 마포 굴레방로 1 나머지 다 건너뛰시고 세 번째 서현명 주민번호 여성분이네요. 2001 1월 1일 쭉 엔터 치고 사무직 주소 복막로 3길 13 인적사항을 입력해 봤습니다. 시험에서는 이제 사원 등록하려면 한 사람 정도 또는 뭐 등록되어 있는 것 중에 이렇게 등록되어 있는데 주로 출제하는 건 이제 부양가족 쪽이니까 처음부터 등록하라 그러면 이 정도만 보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교재 앞으로 돌아가 보면 여기에 대한 설명들을 쭉 하고 있죠. 근데 그 중에서 좀 중요한 것만 몇 가지 살펴볼게요. 입사 연월일은 이제 입사한 날짜를 치는 거고 내국인인지 뭐 외국인인지 다 무시하시고 다 내국인만 할 거니까 그 다음에 이제 이 비과세되는 국외 근로소득이 있다면 이것도 뭐 출제된 적 없으니까 국외 교재에 보면 이제 국외 비과세 근로소득이 나와 있죠. 그럼 이제 국외에 비과세 근로소득이 존재하는 사람이라면 이거를 선택을 하고 이게 얼마짜리 비과세 적용을 받는 사람이냐 이걸 선택을 하면 나중에 배우게 될 요 메뉴가 있거든요. 여기 급여자료 입력에 이 국외 비과세라는 안이 별도로 떠요. 다른 항목들은 여기 다 수당공제에다가 뭘 만들어서 쓰는데 국외 비과세만큼은 여기서 입력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 체크가 돼 있는 항목에 따라서 만약에 월 100짜리다 뭐 원양어선이다 이거 선택하면 거기에 따라서 해당 항목이 뜨게 되더라. 뭐 그 정도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생산직이에요. 이 생산직. 이 생산직은 뭐로 선택하는 거냐면 생산직 근로자의 비과세, 야간 근로 비과세가 있거든요. 뒤에 이제 배우게 돼요. 연장 근로수당 비과세인데 이 사람 요건이 월정액 급여가 190만 원 이하여야 되고 근데 190만 원 이하는 여기서 이 조건을 따질 때는 필요 없어요. 여기서 생산직이란 것을 여부로 선택하는 거는 어떤 경우냐면 이제 DC 시간에 배우게 될 주로 육체적인 노동을 하는 이 법에서 정한 생산직 근로자의 요건이 충족된 사람 시험에서 그냥 생산직이다 했으면 열 쓰면 돼요. 그리고 야간 근로수당이 비과세가 된다. 만약에
그냥 명목상은 생산직일 수도 있는데 야간 근로수당이 비과세가 되지 않은 생산직일 수도 있잖아. 예? 업종의 선택 아니 종류에 열거되지 않은 생산직이면 그냥 부로 하시면 돼요. 근데 생산직도 맞고 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생산직인데 그 다음에 이게 야간 근로수당이 비과세가 요건이 충족이 되는 즉 말하면 직전 과세기간의 총 급여가 2,500만 원 이하이면 이제 여를 선택해 주는 거예요. 뭐 직전 연도 급여 치라고 하면 쳐주면 되겠고. 근데 그냥 단순히 생산직이고 직전 연도 총급여가 2,500만 원 초과되면 생산직이지만 비과세가 되는 게 아니니까 부로 이렇게 쓴다라는 정도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쓰지 않으니까 열어놓을게요. 그 다음 나머지 주소 치는 거는 뭐 상식적으로 알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국민연금부터 이렇게 기준소득 월액 이렇게 칠한 이유는 나중에 이제 급여를 여기 하다 보면 여기 있는 급여에 아직은 화면을 못 보니까 여기가 이제 기본급이 나오면 기본급에다가 뭔가 숫자를 집어넣으면 여기서 항목 중에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걸 자동으로 찍어주기 위한 기능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다가 숫자를 뭐 한 200만 원 이렇게 치면 자동으로 계산돼야 될 금액 이 숫자가 급여자료 입력에 이쪽인데 찍힌다는 얘기예요. 뭐 시험에서는 쓰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제 실무라면 이 사람의 기준소득월에 국민연금 표에서 계산해야 될 금액을 이렇게 쳐주면 자동으로 급여자료를 찍게 되더라. 얘도 마찬가지고 건강보험도 마찬가지고 예? 그 정도만 받으시면 되겠고요. 그냥 고용보험을 치라고 그러면 여기다 이렇게 치시면 되겠고 산재보험이 적용되는지 여부 선택하시고 아니면 다 빼고 혹시 퇴사하면 퇴사 날짜 치고 뭐 중요한 건 없어요. 여기서 지금 시험에서는 사원 등록하라면 4번 주고 주민등록번호 줄 거니까 입사일자하고 내국인 뭐 국적은 당연히 한국이겠지. 그 다음에 혹시나 여기 요 정도만 이거는 생산직이면 그냥 여기다 여라고 쓰고 근데 연장근로수당이 비과세가 되는 생산직이면 그 요건이 있죠. 월정액 급여 요건은 여기서 쓰는 게 아니에요. 일단 나중에 뒤에 가서 배우시게 돼. 월정액 급여 빼고 생산직에 해당하고 그 다음에 직전 과세기간에 총급여가 2,500만 원 이하면 여기다가 그냥 여라고 이렇게 써주는 정도. 이건 이제 문제 풀이를 통해서 보도록 합시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건 이거죠. 주로 집중적으로 나온 데가 인적공제 내용물을 치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전 시간에 이론을 다 배우신 거죠. 거기에 맞으면 이제 여기에 맞게 기본공제를 선택하시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자료가 문제 2번에 있는 거예요. 여기 인적공제 사항에 따라서 세금이 얼마를 띄느냐가 서로 달라지니까 안정환 씨부터 볼게요. 안정환 씨가 가족이 쭉 다 있고 만 나이 나와 있고 뭐 소득이 있는지 없는지 나와 있으니까 이름 치고 주민번호는 제시되지 않았으니까 생략하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안정환 씨부터 이걸 보고 입력해 볼게요. 닫고 여기 이제 부양가족 탭에 안정환 본인은 여기 있는 자료를 그대로 끌고 온 거니까 이 사람의 주민등록번호에 따라서 만 나이가 계산이 된 겁니다. 그리고 본인이 뭐 장애를 갖고 있거나 본인이 경로 우대자거나 또는 본인이 뭐 부녀자거나 한부모면 체크를 하는데 이 사람은 아무것도 해당이 안 돼요. 나이도 54살이니까 경로 우대자도 아니고 뭐 장애인이란 말도 없으니까 그냥 자기는 칠 게 없습니다. 그 다음 칸에 가서 문제 이제 제시된 사람을 하나 쳐볼게요. 최미라 어머니가 있거든요. 연말정산 관계 F2키를 눌러가지고 최미라 씨가 누구냐? 내가 안정환인데 어머니래요. 그러면 배우자 아니라 나의 어머니죠. 직계존속, 소득자의 직계존속 선택하고 그 다음에 이름 쓰고 그 다음에 내국인이겠죠. 그 다음에 주민등록번호 제시되면 치는데 이 자료가 없으니까 건너뛰면 돼요. 그러니까 주민등록번호 안 치니까 나이가 안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기본공제 대상자인지 아닌지를 따지는 거예요. 제가 여기 하나씩 설명하려면 귀찮으니까 이름을 먼저 다 써놓고 할게요. 그 다음에 최미라 그 다음에 아버지 소득자의 직계 존속이에요. 안병진 건너뛰고 일단 내려가고 그 다음에 처가 있거든요. 처는 F2키 눌러서 배우자 선택하시면 되겠죠. 배우자 김미숙 그 다음에 엔터 치고 일단 내려가고 얘는 여기 3번이 배우자니까 그걸 보고 배우자라고 찍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자녀가 둘 있어요. 4번이 직계 비속이에요. 직계 비속 이름 안진우
일단 내려가고, 그 다음에 안진수 일단 내려가고, 그 다음에 동생이 있습니다. 동생은 형제자매 6번 안정길. 자, 이렇게 돼 있고, 이제 골라야 될 게 여기서부터죠. 그건 이제 지문을 보면서 살펴볼게요. 일단 어머니 따질 때는 제일 먼저 뭘 따지냐면 이 나이를 소득을 먼저 보시는 게 좋겠다. 소득 금액 제한에 걸리나 봐. 일단 소득이 있는 사람이 장애인이 놔두고 사업소득 금액이 500만 원이에요. 그럼 이 사람은 공제 대상이 아니죠. 배우자는 나이 따지지는 않지만 이 사람은 부가 되는 거예요. 이제. 그리고 나머지는 소득이 존재가 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요건이 뭐야? 나이를 봐요. 이걸 통과했지. 나이가 21살부터 59살에 끼어 있는 사람은 안 되는 거야. 괜찮죠? 괜찮아. 하지만 경로자는 아니네요. 얘는 아까 안 된다고 그랬고 소득이 있어서 얘 안 괜찮죠? 얘 괜찮죠? 얘 괜찮죠? 그러면 얘들은 다 자기 나이에 맞게 입력을 하시면 돼. 20세 이하 그 다음에 얘가 장애인이 있어요. 그럼 얘는 장애도 체크해야 되죠. 표시해주고 아버지가 장애네요. 이 내용 보고 이제 그대로 골라주시면 돼요. 볼게요. 최미라 씨는 어머니인데 소득이 없고 나이가 60세 이상이니까 4번을 골라주시면 돼요. 그리고 특별한 사항이 없어요. 그 다음에 안병진 씨는 아버지인데 소득은 없고 67세야. 그럼 60세 이상이죠. 그 다음에 경로자는 아니고 경로자는 70세인데 장애를 갖고 있어요. 시각장애. 그래서 장애인 복지법상의 장애인이다 이렇게 체크해 주시고 나머지는 상관없고 이 사람이 배우자는 맞긴 한데 소득 금액이 존재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배우자 공제가 기본 공제가 되지 않으니까 부를 체크합니다. 여기가 부면 아무것도 입력할 필요 없어요. 그 다음에 안진우는 16살짜리죠. 20세 이하야. 소득 없죠. 자녀라고 찍히고 지금 6세 이하는 폐지가 됐는데 여기 주민등록 번호가 없으니까 6세 이하라고 자동으로 찍는데 아니라고 빼버리면 되죠. 그 다음에 14살짜리 20세 이하 얘도 자동으로 찍네요. 아니죠. 6세 이하가. 6세 이하라 하더라도 입력할 필요 없어요. 이게 폐지가 됐는데 여전히 살아있는 이유는 꼭 2018년만 쓰는 게 아니라 17년을 열 수도 있는 거니까 메뉴상 살아있는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하지만 이 자리는 뭐 입력하건 안 하건 어디 영향을 미치는 결과는 없어요. 그러니까 6세 이하가 아니면 빼주시는 게 좋겠고 6세 이하라 하더라도 빼도 상관없고 집어넣어도 아무런 의미가 없다. 이런 얘기를 보시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동생인데 안정길이고 20살짜리예요. 20세 이하야. 자녀가 아니죠. 6번을 보고 지금 자녀가 아니라고 찍네요. 이렇게 입력하시는 게 첫 번째 출제되는 형태들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이 이제 세대주면 세대주라고 찾고 세대주가 아니면 세대원으로 바꾸시고 여기 나온 사람들은 모두 다 세대주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여기 중요한 거 아니고 요거 잘 하시면 돼요. 그리고 위탁관계는 채점 대상이 아닌데 한 명만 해볼게요. 위탁관계 F2키 눌러가지고 저 사람이 누구냐 어머니가 최미라 씨가 뭐죠 뭐 선택하고 시험 보실 때는 시간 낭비니까 안 하시면 돼요. 안병주 씨는 아버지잖아요. 부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은 배우자예죠. F2키 눌러서 처 이렇게 선택하고 어디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니까 그 다음에 자죠. F2키 4번 아들 얘도 4번 그 다음에 얘는 형제자매죠. 그런데 형제자매인데 남동생이네요. 그럼 아우제를 선택하시면 돼요. 이 이후로는 표시하지 않을게요. 그냥 상식적으로 치시면 돼요. 이게 이제 채점 대상이라는 얘기입니다. 되셨죠?